가스보일러에서 발생하는 가스 중독사고 원인으로 배기가스 어떤 성분이 주로 발생하는가. 어제 가스를 다시 개요를 이야기 드렸는데, 가스는 안전관리 자격증이다. 앞으로 공부를 할 때도 무조건 운전면허 시험지 문제다 외우듯이 맞고 품듯이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초점을 알아야 돼요. 초점을 알면은 이건 출제의 빈도수가 높다, 이건 중요한 개념이다, 아니다 이건 어쩌다 한 번씩 나올 문제다, 그것을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 판별할 수가 있죠. 이게 뭐냐? 자격증의 종류가 안전관리라는 거예요. 안전관리는 사고 예방이죠. 안전관리 첫째 목적이 뭐예요? 사고를 예방한다. 제가 어제도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사고 터지고 나서 사람 죽고 나서 시체 치우는 일이 목적이 아니다. 그건 장의사가 할 일이라고 했죠. 사고 예방인데, 이 사고 종류가 크게 두 가지죠. 뭐예요? 중독, 또 뭐예요? 폭발이죠. 가스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독이 되거나 폭발이 되거나. 중독은 엄밀한 말로 보면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범위를 넓히면, 독성이 있었다. 가스 자체가 독성이 있다. 그래서 흡입을 하면은 그 독성 가스 유해한 성분 때문에 뭐 신경이 마비되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심장이 정지하거나 이러게 되겠죠. 또는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의식을 잃거나. 사실 화재가 일어나도 직접 불에 타서 사망하는 사고보다도 거기에서 연기에 질식해서 중독돼서 죽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대부분 사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성이 있어서 중독되는 경우가 있고, 산소가 부족해서 뭐 하는 경우, 질식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제 폭발 사고는 직접적인 가스가 폭발되는 것은 불에 타는 가스만 폭발되는 게 아니고요. 타지 않는 가스도 압력이 너무 초과되면은, 압력이 초과되어서 빵 하고 터질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린이날 파는 풍선 같은 경우, 풍선이 빵 하고 터진 경우는 풍선 속에 가연성 가스가 들어있어서 불이 붙어서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LPG 가스통이 터지듯이 그렇게 터지는 게 아니고, 풍선을 너무 세게, 바람을 너무 세게, 공기를 너무 세게 넣기 때문에 빵 하고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아무튼 공부를 할 때 초점이 전부 다 이런 것을 어떻게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매사의 모든 것에 아주 철저하게 연관된 모든 것이 규정들이 다 발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다. 알겠죠? 무작정 푸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본다. 13번은 가정용 가스보일러예요. 그러면은 한번 추론을 해보죠. 가정용 가스보일러인데 이 가스를 무엇을 쓰겠냐 이 말이죠. 가정용 가스보일러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있겠죠. 두 종류를 써요. 도시가스용 보일러가 있고 LPG 사용하는 게 있어요.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데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겠죠.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데는 LPG 소형 저장 탱크로 해서 이렇게 기화를 시켜서 사용하겠죠. 도시가스는 성분이 CH4 메탄이죠. LPG는 성분이 C3H8 프로판하고 C4H10일 거예요. 부탄일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설명인데요. 이게 타고 나면은 연소 후에 정상적으로 뭐가 생겨야 되느냐? CO2하고 뭐가 생겨야 돼요? H2O, 수증기가 생겨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나 공기가 부족할 때는 이 탄소하고 수소 성분 중에서 공기가 부족했어요. 그러면은 불완전 연소 되겠죠. 공기가 부족하면은 다 완벽하게 안 타죠. 완벽하게 안 타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이 CO2가 점점 줄어들고 뭐가 발생해요? CO. 탄소가 불완전하게 타면 CO가 나오겠죠. 그래서 CO가 발생하는데, 물론 일산화탄소는 가연성 가스이면서도 이렇게 독성 가스죠. 이게 무슨 가스라고? 독성 가스. 그러면서 뭐라고? 가연성을 띠고 있지. 일산화탄소는 또 탈 수가 있어요. 12574일 암기사항이 있었죠?
12.5에서 74%. 일교실사의 양지사항이 있죠. 125, 741 일산화탄소. 독성을 띠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사람 폐에 흡입이 되면은 사람 폐가 이렇게 이제 흡합과리들이 있겠죠. 산소가 흡입이 되면은 이 흡합과리에 나와 있는 그의 이 가발에서 끝에서 산소가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헤모글로빈에 딱 부착이 된 산소가 각 혈관을 타고 어때요? 심장을 거쳐서 신체 각 부위로 공급이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죠. 그런데 CO가 들어가면은 여기 CO가 흡입이 되면은 산소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더라도 흡합과리에서 헤모글로빈이 안 좋아해요. 산소를 별로. 그러니까 700배 이상, 700배, 800배 정도로 일산화탄소를 더 좋아해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도 좋은 습관을 들이기는 어렵고 아주 나쁜 습관 아주 엄청 빨리 들죠. 재미있는 게 무인도에 배가 난파돼가지고 어른들 다 죽고 꼬맹이들만 떠내려갔다. 아무도 없어. 꼬맹이들만 우군이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 이 더러운 거 꼴 안 보고 어른들 추적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릇도 안 배우고 하는 아주 순수한 꼬맹이들이라도 무인도에서 이제 나중에 구조가 안 되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살았어. 그럼 그 중에 도둑놈도 나오고 살인자도 나오고 그럽니다. 희한합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도 사기꾼도 나오고요. 동물은 사기꾼 있어요, 없어요?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만 특이하게. 그래서 이게 일산화탄소가 독성가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공기가 부족하다. 이제 대체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점점 연소가 되면은 계속 연소가 되면 실내에서 연소가 됐다 그러면은 밀폐된 곳에서 연소가 되면 여기 산소가 점점 없어지겠죠. 산소가 연소가 된다는 말은 산화작용이니까 산소가 점점 없어지겠죠.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1번 기분이 좋아진다. 그건 이제 마약쟁이들이 하는 얘기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멍멍하니 뿅 가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그게 아주 죽는 거죠. 공기 중에 산소는 몇 %예요? 21%죠. 요 위로 올라가면 23% 이상이 되면은 이상해요. 알았죠? 산소가 적정량이 있어야 돼요. 21%는 산소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해. 이걸 반복합니다. 21%니까 알았죠? 뭔 이야기예요? 이게 마셨는데 충분해요. 아직 덜 충분해요? 덜 충분해요. 그러니까 계속 폐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호흡을 유지해요. 알았죠? 근데 산소가 너무 많아요. 한동안 안 쉬어도 될 것 같아. 괜찮아. 좋아. 이거 한 10년간 안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착각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산소 중독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히려 호흡이 느려지고 정지하게 됩니다. 23%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알았죠? 산소가 너무 많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그러면 요 밑으로 떨어지면 어때요? 아무리 해도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은 입에서 좋은 소리 나와, 안 좋은 소리 나와?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요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18%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가스 설비나 탱크나 이런 가스 설비 장소에 있어서 작업을 한다. 속에 어떤 가스가 튀려 있는데 그걸 싹 빼내고 깨끗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산소 농도가 18% 이상은 돼야 돼요. 18% 미만이 되면은 거의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방금 이야기했는데 참 착하신 분들이라 요건 입에 잘 안 붙으죠? 여러분들 욕지거리 안 하기 때문에 요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연소를 계속하면 결국에는 공기 부족, 공기 중에 뭐가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결국에 또 뭐예요? 질식을 일으켜. 그러니까 가정용 가스보일러 사고가 한마디로 뭐예요? 중독과 질식을 동시에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실내에서 직접 연소를 하는 밀폐형으로 된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실내 공기를 가지고 연소를 시키는 연소기는 절대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요.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그래서
그래서 뭔가 가스를 연소하는 것은 가스레인지처럼 일반 주방 기구 빼놓고 가스 순간 온수기라든지 가스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격리된 곳에 별도의 공간에서 해야 돼. 실내 공기하고 통해 있는 곳에서 설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목욕탕에도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금지계입니다. 금지예요. 허가가 안 떨어져요. 가스배관 해놓고 나서 다 뜯어내야 돼요. 그거 뜯어내야 됩니다. 설치 못해도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여러분들 원룸 같은 데라든지 어디 시설 같은 데 가면은 목욕탕에 딱 온수기 딱 가스 온수기 달아놓은 데 있어요. 예? 그런 데는 불법으로 하는 거죠. 먼저 싹 검사 받고 나서 통과 빼고 나서 관을 연결해가지고 어때요? 연상해서 거기다 살짝 달아놓는 게 완전 불법입니다. 절대 못 달게 돼 있어요. 알았죠? 뭐 염통을 달고 뭐 어쩌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못 달도록 돼 있어요. 아예 설치가 금지돼 있어요. 설치가 금지됐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13번의 답이 몇 번이나? 3번이 되겠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LP가스 공급 방식 중에 자연 기화 방식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있는데요. LP가스 이제 다 붙였으면 LPG죠. LPG 주성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성분. C3H8하고 C4H10이죠. 이게 프로판이고 부탄이죠. 이 대기압 상태에서 증발하는 온도를 알아둬야지만이 이게 암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야지만이 쭉 나머지도 연상이 됩니다. 다음 문제 푸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40? 42도. 43도? 괜찮아요. 42도나 3도나. 마이너스 0.5도. 대략 이렇게 돼요. 대략 이렇게 되는데 수치를 정확히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굳이 적는 이유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자, 오늘 날씨가 영하 아침에 5도 정도 됐어요. 네? 그쵸? 영하 5도. 지금 새벽에는 영하 5도였는데 지금 9시, 8시, 9시니까 영하 3도. 지금도 아직도 영하입니다. 알았죠? 네. 지금 한낮에 점심 때 한 2시쯤 되어야지만이 영상으로 올라가요. 오늘 날씨는 이제 어제에 비해서 좀 3, 4도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영상으로 올라가. 그런데 영하의 날씨라고 해봅시다. 오늘 날씨가 영하 10도였어. 그러면 영하 42도에서 증발하는 것은 10도가 되든지 말든지 증발해요. 영하 42도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은 어때요? 관계가 없어. 증발해요. 그쵸? 근데 영하 0.5도 여기에서 증발하는 거 어때요? 요거보다 더 낮은 온도로 떨어져 있으면 이건 증발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가 있어요. 이 똑같이 LP가스를 사용하는데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상황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겨울철에는 이건 증발해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뜨거우니까 이것도 증발하죠. 네. 겨울에는 이것도 웬만하면 증발해요. 우리나라 겨울을 말하는 거예요. 시베리아 쪽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증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거의. 그래서 여름철에 나오는 가스는 다 골고루 다 나와. 프로판 성분도 나오고 부탄 성분도 나오고 아주 가스가 품질이 좋아요. LP가스가. 이게 자연기화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저절로 증발하도록 놔두면은 여름에 다 나와. 근데 겨울에는 어때요? 이게 부탄은 안 나와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탄소 C도 타는 것이고 수소 H도 타는 성분이죠. 타는 성분인데 타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두 가지가 특징이 생겨요. 첫째, 공기를 많이 필요로 해요. 연소할 때. 불에 탈 때 어때요? 공기를 많이 필요로 한다. 두 번째, 열량이 크다. 발현량이 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음식 먹을 때 봐봐요. 먹을 건더기가 많아. 건더기가 많아. 국물이 진한 거예요. 알았죠? 국물이 진한 거예요. 그런데 겨울철 되면은 부탄 성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프로판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열량이 확 줄어요. 열량이 줄어. 여러분들 실내에서
이렇게 바퀴 달려고 이동경으로 해서 미니로 해서 이렇게 이런 난로들 있잖아요. 간혹.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뒤에다가 부탄통 끼워가지고 앞에 이렇게 발열판 이렇게 놔둬가지고 하는 떼는 거 있잖아요. 네. 그쵸? 속에 요 뒤에다가 요 조그만 미니 아주 소형 용기 넣어가지고 부탄통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냥 부탄 난로 있잖아요. 엄청 이거 따뜻해요. 엄청 따뜻해요. 이거 진짜 묶어놓을 겁니다. 열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살짝 빨갛게 이게 절결 상태인데도 열량이 엄청 나와요. 부탄이 열량 자체가 프로ፓ보다 훨씬 어때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몇 배? 1.3배 나와요. 공기도 1.3배 들어가고 공기는 이것은 산소량이 얼마 들어가요? 프로판 1몰당 얼마? 요 5몰 들어가고 이것은 뭐예요? 6.5몰 들어간다. 지난번 이 앞에 이제 문제 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기가 1.3배 들어간다는 말은 열량도 거의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하셨나요? 네. 어마어마하죠. 단위 시간당 1.3배씩이니까 그걸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열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이 부탄이 증발을 안 해. 그러니까 겨울에 열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부탄이 안 나오네? 그러면 어때요? 열량이 오히려 떨어져요. 거꾸로. 단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기화를 하면은 어떤 단점이 생기느냐. 저절로 그냥 놔두게 되면은 계절에 따라 가스 조성이 어떤가? 다르다. 겨울에는 프로판만 나오고 부탄 안 나오고 가스통만 이거라고 흔들면 줄렁 들어있는데 안 나오는 거죠. 기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여름에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완전히 빈 통이 출렁출렁이 없어요. 다 100% 증발해버리고. 근데 겨울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스 조성이 틀리면은 뭐도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 한마디. 그렇죠? 발열량. 왜 이게 중요하죠? 이런 가스들이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1번 보관을 잘 해갖고 후손들한테 물려줄 유산으로 박물관에 보관하기 위해서. 2번 불 떼가지고 열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2번이잖아요. 연료로 떼는 거잖아요. 안 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에다 LPG 자동차에다 잘 모시고 다닙니까? 귀한 물건이라서? 아니죠. LPG 자동차도 뭐예요? 넣어가지고 뭐해요? 불 떼는 거잖아요. 엔진에서 폭발시켜서. 그쵸? 근데 불 떼는 건데 그 열량이 다르게 나와요. 더군다나 겨울에 열을 많이 써야 되는데 겨울에 열량이 안 나와. 이러면은 안 되죠. 그러겠죠. 가장 큰 단점이 이거예요. 가스가 어쩐다? 조성이 많이 달라진다. 그리고 자연기화를 하면은 별도의 기화장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기화장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가스통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기화장치가 없다는 거죠. 설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하다. 기화장치가 없다. 불필요하다라기보다는 없다. 기화장치를 설치를 하지 않는 거죠. 설치 안 해요. 그러면은 장소를 넓게 차지하지 않죠. 그냥 통만 놔두면 되니까. 근데 이걸 강제로 기화를 시킨다. 강제로 해서 겨울철에도 부탄가스 성분이 다 증발하도록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다 이용하려고 그런 것을 장치를 별도로 한다 그러면은 설비를 별도로 해야 돼요. 설비를 별도로. 그래서 장소가 넓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대량으로 사용할 때는 적합해요, 부적합해요? 부적합해요. 왜? 증발을 잘 안 하니까. 증발을 잘 시원찮게 해요. 증발이 팍팍 안 돼.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가스 성분도 일정하게 나오고 대량으로 사용할 때 많은 양을 팍팍 잘 사용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강제 기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알았죠? 이게 이제 약간 시골 접경 지역, 도시가스 배관이 몇가지 어때요? 이제 연결이 안 된 지역 이런 데는 시골 접경 지역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데는 소형 저장 탱크, LPG 저장 탱크를 설치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아파트 단지 내 한쪽에가 LPG 저장실 해가지고 막 장치들이 다 있죠. 그쪽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네? 뭐가 필요해요? 가입병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해요?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돼요.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돼요. 가스 사용 시설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그거 안 돼요. 사용 허가가 안 떨어져요. 불법이 됩니다, 그게. 자, 강제 기화를 사용한다. 자, 기화인데요. 자, 기화는 액체에서 뭘로 만드는 거야? 기체로 만드는 거죠.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죠. 자, 액체에서 기체로 한마디로 증발을 시키는 건데요. 증발과 기화가 용어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증발과 기화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 국어 공부네 또. 아유 참. 증발은 자연스러운 걸 말해. 알겠죠? 자연스럽게 가만히 놔두면 대기압 상태에서 저절로 열을 흡수해서 흡수한 열 에너지로 어때요? 증발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기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화. 강제성을 띈다. 강제. 알겠죠? 강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자연스러운 것이 뭐냐면 증발 말고 응축이라면 응축은 열을 버려서 자기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자연적으로 액체로 되는 거예요.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강제로 막 하는 거 있죠. 압력을 막 눌러가면서 막 열을 막 강제로 냉각기를 통해서 냉장고에다 집어넣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경우 강제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액화라고 해요. 그래서 가스에서 공부할 때는 응축가스 이렇게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스 저장 탱크 같은 데 용기 같은 데 충전할 때 뭐예요? 액화가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액화. 굳이 기체가 액체로 됐는데 응축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응축가스 저장 탱크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뭐라 그래? 액화가스. 공기를 액체로 만들어요. 공기가 여기 보세요. 이 공기가 저절로 자기가 식어서 저절로 액체가 되는 것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남극 북극가도 없어. 그런 공기는 없죠. 공기를 액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공기를 액화시킨다 그러지 공기를 응축시킨다고는 안 해요. 공기는 응축이 돼야 안 돼요. 공기 응축이 돼야 안 돼요. 저절로 액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공기를 응축이 안 되는 가스, 불응축가스라고 해요. 냉동가스 응축기에 보이는 불응축가스가 성분이 대부분 뭐야? 공기라는 거죠. 공기가 체류하면 불응축가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국어 시간이 아닙니다만은 단어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책을 읽으면 그냥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사실 막 푸는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이 설명을 안 듣고도 책을 봐도 어때요? 답은 외울 수 있죠? 근데 어때요? 그 다음 단계는 보라스 그 다음에 뭐예요? 잊을까 잊어버려요. 이게 연식이 젊은 사람은 그러는데 연식이 있는 사람은 눈 뜨고 쳐다봐도 잊을까 눈 뜨고 쳐다봐도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어요? 딱 보고 나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 앞 페이지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끄덕거리는 젊은 사람은 또 뭐예요? 벌써 연식이 그래? 술 끊어요. 그거 알고 있으면 집에야. 강제 기화를 할 때는요, 액체가 기체로 될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뭐가 있어요? 가열. 열을 가하면은 기체로 되죠. 맞나요? 네. 가열이죠, 가열. 또는 같은 말로 뭐예요? 온도를 올린다. 그러니까 뭐야? 가온이라고 해요. 알겠죠? 가열 또는 가온이라고 해요. 온도를 올린다. 온도를 증가시킨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 여러분들 물이 100도에서만 끓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기초공학에서 배웠죠? 물이 끓는 온도는 압력을 세게 누르면은 높은 온도에서 끓고 압력을 없애버리면은 진공 상태로 해버리면 0도시에서도 물이 끓는다. 즉 위에 누르고 있는 압력이 없으면은 액체 표면에서 분자의 운동만으로도 어때요? 증발을 일으킨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럼 압력을 빼도 기체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감압이라고. 자, 강제로 하기 때문에
강제로 기화를 시키기 때문에 강제로 기체를 만들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먼저 가열하고 나서 압력까지 빼버려. 두 가지를 동시에 해요. 알았죠? 근데 먼저 뭐부터 한다고? 열을 가하고 나서 압력을 빼. 또는 압력부터 빼. 네, 압력부터 확 빼요. 그러면 어때요? 증발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거기다 불까지 떼. 열까지 가요. 그러면은 증발이 더 확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막 가열 방식. 가열 대신에 가온이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강제 기화 방식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은 뭐냐? 열 가하고 압력 빼든지 압력 빼고 열 가하든지 순서만 차이가 있을 뿐 이게 결국에는 섞어지게 이해하셨나요? 네. 여러분 비빔밥 비빌 때 고추장 먼저 넣어요? 아니면 참기름 먼저 넣어요?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네? 참기름 넣고 고추장 넣는 사람이 있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는 사람. 비비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똑같아요. 그래서 강제 기화. 이 강제 기화를 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생길까? 자연 기화를 할 때 이런 단점들이 없어져요. 뭐예요? 가스 조성이 어떤가? 네? 일정하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가스 조성이 일정하다는 말은 뭐가 있어요? 발열량도 아주 골고루. 발열량의 품질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사계절 동안 발열량이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대량 공급이 가능해. 알겠죠? 대량 공급이 가능.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죠. 기화기를 별도로 설치해야죠. 기화기 설치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러겠죠? 기화기를 별도로 건설해야 됩니다. 자, 자연기화를 하든 강제기화를 하든 어떤 경우든 간에 대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가스를 사용하는 데 대한 돈을 지불해야죠. 가스회사 사장님이 아닌 경우에는 어? 자기 실제 무담으로. 근데 가스회사도 주식회사 형태라면은 사장님도 자기가 쓰면 자기가 돈 내야 돼요. 회사에다가. 알았죠? 자, 가스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돼. 근데 어떻게 돈을 지불하냐? 가스 한 통당 얼마 이렇게 안 해요. 알았죠? 많이 쓰면 뭘로 하죠? 요즘에는 뭘로 해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에? 최저거래 입방미터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입방미터를 뭐예요? 루베라고 그래요. 1루베당 얼마 이런 식으로 가스값을 계산해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용량을 어때요? 1루베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최저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1번 저울이 필요하다. 2번 자가 필요하다. 3번 계량기가 필요하다. 뭐가 있어야 돼요? 4번 도둑으로 이거 설치 아무것도 안 하고 도둑으로 씁니다. 계량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4번 문제 보시면 LP가스 공급 방식 중에 자연기화 방식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1번 기화 능력이 좋아서 대량 소비할 때 적당한. 아니죠. 자연기화는 이거 될 수가 없죠. 네, 틀린 말이죠. 곧바로 답이 보이죠. 자, 15번 증기압이 낮고 비점이 높은 가스는 기화가 쉽게 되지 않는다. 비점, 비등점이 높다 말이죠. 비등점이 낮은 것은 낮은 온도에서도 증발한다는 소리고요. 비등점이 비등점이에요. 끓는 점이에요. 증발하는 온도예요. 알겠죠? 그 비등점이 높다라는 경우는 온도가 높아야지만 증발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겨울철처럼 영하의 날씨에 추울 때는 증발을 잘 어쩐다? 안 한다라는 소리죠. 다음 가스 중에 기화가 가장 안 되는 거 지금 LP에 물어봤어. CH4 메탄, C2H4 에틸렌, C3H8 프로판, C4H10 뭐예요? 부탄. 탄소 개수가 많을수록 증발 온도가 점점 높아지죠. 비등 온도가 높아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메탄 같은 경우는 어저께 외우라고 그랬죠. 메탄. 탄소 하나짜리는 마이너스 얼마? 162도. 탄소 3개짜리는 얼마? 마이너스 42도. 탄소가 4개짜리는 얼마? 마이너스 0.5도. 온도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162도, 마이너스 42도, 마이너스 0.5도. 점점 온도가 높아져야지만 증발한다는 거죠.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LP가스 16번. LP가스가 증발할 때 흡수하는 열이 뭐예요? 증발 잠열이죠. 정확히 하면 증발 잠열. 증발할 때, 즉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상태가 변화할 때 필요한 열이 뭐죠? 잠열. 그냥 온도가 올라갈 때 필요한 열은 현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다? 3번 잠열이 되겠다.